지금부터 검찰이 구형이유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며칠 보류된 기자회견 진정서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민주시민 기자회견문 및 진정서 재심조사 무기징역 구형 공안검찰 웬 말이냐.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2018 제노141 고 박대 선생의 1974년 10월 군보안사가 불법 체포 감금, 고문폭행 및 가혹행위로 받아쓰기 허위 자백을 받아내며 조작 기소한 국가폭력 조작 사건의 재심 사건 무죄 선고 명예회복을 위한 무죄 취지 재심 청구를 통해 3년간 억울함을 개진하여 온 재심 청구인들 및 아산 박길의 기념사업회 회원 동지들과 시민 탄원서 인적상 서명인 및 추모인들 등 동의하고 응원하시는 수천 수만 명의 박대 시민 대표인 활동가들입니다. 위 사건은 재심 청구 내용을 재판부가 그대로 인용해 재심 개시 결정이 되었으나 검찰의 재판 지연 등 매우 부적절한 행태로 현재 공판 2회, 선고 1회 등 3회 연기로 8차까지 변론 재개가 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검찰은 각오와 사과와 반성은커녕 재판장인 최대한 걸러내라는 공소 및 구형 변경 취지의 명령조차 무시한 채 저열한 검토 미증 남용과 재판 지연 방해 농락 등 독단적이고 무자비한 천일 공로할 2피짜리 무기징역 구형 의견서를 선고 6일 전에 제출을 이어 재판장이 매우 부적절하다 지적하고 명령하자 그 구형 이유서를 마감기한인 8월 11일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검찰의 매우 부당함과 부적절함을 규탄하고 억울하게 사형 판결을 받고 17년 노고를 치르신 피맺힌 고 박길의 선생과 그로 인해 47년간 대를 이어 형용할 수 없는 살인적인 핍박 및 박해를 당한 한맺힌 유족들의 억울함과 다시는 이 땅에 이와 같은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박길의 선생의 무죄 선고 명예회복을 위해 본시위 및 발언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고 박길의 선생은 1926년 가난한 소장농 아들로 태어나서 홀로 주경야독하면서 학문을 익히신 지식인이었고 1940년 6년 이후에는 몽양여운용 선생을 도와 건국준비위원회에서 활동을 하셨으며 1968년에는 조국의 민주화와 평화 통일을 위해 민주수호 동지를 결성하였으며 군사독재 정권 타도와 민주화 및 조국의 평화적인 통일을 위해 일평생을 바치신 분입니다. 또한 정복죄 한 번도 범한 적이 없는 준법 시민으로서 늘 단합을 강조하신 신념 때문에 우리나라의 분단된 현실을 안타까워하셨고 민주주의 수호와 민족 통일이 그분의 염원이셨습니다. 그렇게 평생 조국의 민주주의 수호와 민족 자주 민족 평화 통일을 위해 헌신하시던 분은 민간인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는 국가권력 군부안서는 1974년 10월 5일 간첩이란 누명을 씌워 불법 체포 감금한 후 구타, 전기고문, 물고문 등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생명을 위협한 고문폭행과 가혹행위로 조작된 받아쓰기 허위자백을 받아냈고 서울 형사지방법원은 그 허위자백을 근거로 하여 박길의 선생께 7사고합 746호로 사형을 선고하였습니다. 고 박길의 선생은 2012년 1월 13일 세상을 떠나셨지만 유족들은 고 박길의 선생의 피맺힌 억울함을 풀어드리는 무죄 선고 명예회복을 위해 2018년 12월 12일 서울고법 2018 제노141호로 재심 청구서를 제출하였고 재판부는 재심 청구가 타당하다고 판단하며 무죄 취지 재심 청구를 그대로 인용해 2020년 5월 6일 재심 개시를 결정하였습니다. 검찰은 약 3년 가까이 걸린 박길의 선생 재심 사건 진행 도중에도 무책임한 태도를 일관하며 사건 검토를 제대로 못했다는 이유로
원래 변론을 종결하려 했던 2021년 3월 25일 결심기일을 지연시켰고, 이어 2021년 5월 18일 결심권판에서도 또다시 재심사건 검토가 미진하다는 이유로 구형 의견을 진술하지 않은 채 서면으로 구형 의견을 제출하겠다는 비상식적인 방식으로 재판을 진행하여 재판장이 재심 개시와 재판까지 늦어져 죄송하다고 여러 번 반복해 사과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람것 없이 무소불위 남용과 관행적인 독선수법 행태로 결심기일을 5개월 이상 자의적으로 지연시키며 무죄 취지 재심 개시 재판을 매우 부적절하게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후 재심사건 선고 일주일 남겨도 제출하기로 한 서면 구형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다가 6월 30일 선고 6일 전에야 보안사 작성 조서가 증거 능력이 없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본인 법정 진술로 공소 사실을 인정하였고 공범자들의 부합된 진술만으로도 유죄가 인정된다라는 취지로 억울하게 17년 녹고를 치른 박기리 선생께 또다시 무죄 취지 재심 개시에 관하는 천일 공무할 무기징역 구형을 논거 없는 2페이지 의견서로 달랑 제출하며 고 박기리 선생과 유족들을 두 번 죽이고 있습니다. 이에 재판부가 재심 청구인 측 변호인 의견서를 인용하여 매우 부적절하고 재심사건에서 이례적이다 라는 취지로 지적하고 왜 무기징역을 구형했는지 그 이유서를 8월 11일까지 제출하라 명령함에 따라 검찰이 8월 11일 추가 17페이지 구형 이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구형 이유서 17페이지는 너무 모순된 부분이 많고 과거 유신독재 악법으로 해결한 구시대 반민주, 반시민적, 반민족적 방공법 등을 적용하여 어떨 때나 2페이지짜리 무기징역 구형을 제출하고 변호인 측과 재판장에게 매우 부적절하다 지적을 당하니 궁색한 변명에 급급한 구형 이유서로서 검찰개혁이 시급한 보안검찰 적폐에 개탄하며 정치한 반박사면으로 개진하겠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의 법정 진술이 기재된 공판조서만 발췌하여 법정 진술부터는 어떠한 불법도 없었고 자백 진술의 내용이 구체적이라는 등의 이유로 유죄를 주장하는데 인원 수천 페이지 원심 기록 중에 존재하는 공동 피고인들의 자필 항소 이유서와 항고 이유서를 살펴보지 않아 원심 법정 진술조차도 억울하고 부당한 허위 자백임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의 주장일 뿐만 아니라 위법한 조작 기소를 근거로 진행되어 임의성과 신빙성 없는 진술이 기재된 공판 조서임을 모르는 검토 미진의 결과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현 시대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판단되어야 한다는 검찰의 주장은 지극히 법리적이지 않은 주관적 정치적 견해이고 당시 공소사실 및 재판과정 당위성 등과 합법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검찰이 유죄의 근거로 삼는 박기리 선생과 공동피고인들 진술은 서술이 시퍼렇던 군부안서로부터 불법 체포 감금을 당한 채로 너 하나 죽어도 표시 안 난다, 죽고 싶지 않으면 불러주는 대로 써라 라고 협박을 당하고 살인적인 공폭행과 가혹행위를 당한 임의성 없는 결과이며 이후 검찰에서조차 고문과 폭행을 당하여 그들이 시키는 대로 강압적으로 작성된 받아쓰기 허위 자백에 불과합니다. 당시 불법 체포 고문 폭행과 가혹행위를 한 군부안사 수사관들과 수사검사가 원심법정에 참석해 신문하였고 피고인은 공포심이 극에 따른 채 또다시 군부안서로 끌려가거나 생명의 위협을 느껴 수사기관에서와 동일한 허위 자백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러한 비인권적인 무자비하고 천일공날 위협한 과정의 억압된 신병 상태의 연장선에서 진행된 수사와 재판이 사사한 것이라며 임의성과 증거 능력이 있다라고 개변할 수 있는지 검찰 의견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으며 박근혜 선생을 비롯한 공동 피고인들의 원심법정 진술은 이미 고문 폭행과 가혹행위로 조작된 임의성 없는 진술이란 점은 동사건 원심 작전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불법 체포 강금, 고문 폭행 가혹행위에 의한 강압적인 받아쓰기의 제보를 받아 조작 기소한 본 사건은 1974년 10월 공중파 TV 뉴스를 2주간 장식했던 조작 사건인데, 불법적이고 위법한 방법을 통해 만들어낸 근거를 근거로 피고인들을 사형한 사건이며, 사형 집행 2명, 의문사 1명 등 3명이 당시 억울하게 죽고 시신은 자료에 실려 나왔으며 이석은 자살로 화장되는 등 온갖 청룡할 수 없는 비극이 벌어진 47년간 피맺히고 판맺힌 사건으로서 고 박기래 선생을 비롯한 이 사건 공동 피고인들 및 유족들은 명백한 국가폭력 조작 사건의 피해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공익의 대변자라 자칭하는 검찰은 과거 정치 검사들의 가호를 인정하고 피고인 측에 백배 천배 사과해도 모자랄 판에 반성하는 모습은커녕 계속 검사 미진 남용과 아동 습격 의견으로 부적절하게 재판을 지원하고 농락하며 방해하다가 적반하장격으로 무책임하게 농구 없는 부실한 이태적 인쇄에 의해 17페이지 구형 이유서조차 재판장 명령 3가지가 무시된 급급한 논거로서 무기징역 구형을 유지하며 변명하는 것입니다. 이는 재판부의 재심 개시 결정과 47년 피고친 피고인직에 개진한 억울한 무죄치기 재심조차 또다시 짓밟는 것이고, 정의와 공정한 동떨어진 관행적인 부당한 행위이자 박기래 선생과 유족들을 무관중에 놓은 만행입니다. 박기래 선생의 본 재심 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되어야 양심이 살아있는 것이고, 판사들의 양심에 바로 서는 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사법부를 살리는 길입니다. 정부와 국가권력, 검찰이 잘못한 것이 있다면 당당하게 잘못이 있다라고 사죄하며 무죄를 선고했을 때 그 국가가 민주국가로서 안전한 것입니다. 이상 유족 및 동지들과 민주시민들이 발벗고 나서서 공안검찰 행태 및 무형규탄 및 선거 명예회복 촉구를 위한 재심 청구인 및 민주시민 기자회견 진정서를 국가 언론에 알리며 낭독합니다. 2021년 8월 17일 대통령, 정부, 지방자치, 정당 등 각계 기관에 보낸 글이며, 아산 박기래 기념사업회, 평화연대, 평화협정운동본부, 4.3 제주항쟁, 인천 행동하는 양심, 민가협 양심수 후원회, 전북민주동호회, 민족일보 조용수 기념사업회, 애국애적 국민기도회, 남북정청 통일동사협동조합, 한국민들내 도서관, 통일뉴스, 경기대 명예교수, 성공회대, 삼립교회, 고노스통교회, 민통성평화교회, 법무부인 제야, 마성민주, 민족민주열사 묘역관리단, 4.16 안산시민, 안산통일포럼, 직접민주주의연대, 통일민주협의회,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 민주인권기념관, 여순항쟁 등 아산 박기래 선생 무죄 선고 명예회복을 위한 인적사항 서명인 1137명과 박기래 선생 추모인들 및 민주시민, 각계 시민 활동가 대표 일동. 감사합니다. 2021년 8월 11일 아산 박기래 기념사업회 상임대표 박장전 감사합니다.